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와이뉴스 넘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이제 일제히 보도가 된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의 우병우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게 나왔죠? 어제 또 뜨거웠어요, 이 논란이. 예. 우병우 변호사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주임 검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였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 내 5인방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청와대가 왜 하필이면 우병우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오늘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우병우 변호사가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거는 확실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확실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청와대가 내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질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 청와대 인사는 일단 내정이 됐다가도 신원조사나 검증 과정에서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뭐 근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금 이르긴 한데 어쨌건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어제 짐을 정리해서 청와대를 떠났고 우병우 변호사가 오늘부터 근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주제를 오늘 와이뉴스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주제로 다루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서관 인사를 하면서 브리핑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뭐 임명장을 주면은 이제 관보에 게재하는 게 공식 절차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자가 지니는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임검사였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지 23일 만에 서거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라인과 지휘라인이 우병우 중수 1과장에서 홍만표 수사기획관, 이인규 중앙수사부장, 임채진 검찰총장, 김경환 법무장관 이렇게 5인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병우 변호사는 사실 19기 사법연수원 19기 중에 선두주자로서 검사장 승진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 줘 왔거든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뭐 중앙수사부 범정기획관 또 수사기획관은 계속 잘 나갔고요. 그런데 두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탈락을 했어요.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 너무 무리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평가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 변호사 카드를 왜 꺼내들었는가. 사실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자체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못 갈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과정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민정비서관을 쓸만한 사람이 뭐 없지는 않을 거고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우병우 변호사를 왜 내정을 했을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열흘 뒤면은 노 전 대통령 5주기가 되죠. 그러네요. 그럼 우병우 변호사를 기용을 하면은 당시의 사건이 다시 리마인딩 사람들에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사건을 일부러 국민들에게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임명하는 거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석도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중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우병우 변호사를 쓰는 것은 국민들을 졸로 보는 것이고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정무 감각이 없다. 이 순간에 우병우를 선택한다는 건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는 23일이면 노 전 대통령 5주기인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치는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뭐 비서관 인사니까 뭐 능력 있는 사람 찾아서 골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쓰면 눈에 보이는 게 왜 지금 저 사람을 쓰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검사장을 지낸 한 중견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약한 인사다. 우병우는 상징성이 너무 강하다. 상징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무리수를 뒀고 결국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하고 나갔다. 그런데 다시 중용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은 와서 우병우를 기용한다는 것은 당시의 사건을 국민들에게 다시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게 됐거든요. 야당 인사가 아니라 법조인 얘기예요? 법조인 인사고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도 분명 이상한 인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보시는 겁니까? 사실 비서관 인사를 두고 정치적 노림수 운운하는 건 지나칠 수 있습니다. 뭐 청와대나 새누리당 검찰 주변에서는 1급 비서관 인사를 두고 정치적 노림수를 있겠나, 인물을 찾다 보니까 적임자를 고른 건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청와대가 아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비서관 인사 때문에 대통령이 부담을 준다, 대통령이 부담을 준다, 이건 잘못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고, 아니면은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작품이라니요? 예. 그 우병우 카드로 세월호 전국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 세월호 전국을 어떻게 그 카드로 돌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병우 카드를 계기로 해서 이게 공안정국 또는 사정정국을 조성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당시에 법무장관이었거든요. 예. 그때가 강경대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뭐 이래 자살 열풍이 불던 와중에 검찰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으로 완전히 전국을 전환시킨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금 내각 총사퇴 비서실 뭐 청와대 비서실 개편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를 좀 피해 가려는 꼼수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고 예. 또 다른 해석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해석이 있고, 뭐 우병우 변호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적임자를 쓴 것 아니겠냐, 그런 평가도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하야 주장이 나오는 마당인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사를 하나, 정말 몰지각한 인사다. 우병우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민정수석시키는 것과 똑같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섭 변호사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리한 수사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주인 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인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금태섭 대변인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반응은 그렇군요. 네. 뭐 그럼 이게 뭐 혹시 친노 비노 프레임 조성하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인사다. 노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검사인데라면서 우병우 변호사를 청와대 핵심으로 쓴다는 건 친노 대 비노의 프레임을 조장하려는 의도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김기춘 변호사를 잘 아는 중견법조인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인사라면은 친노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서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은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민의 절반 넘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세력 중에 친노를 싫어하는, 친노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친노 비노 프레임으로 공격을 몰아가면은 야당 내에서 친노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렇게 가서 전국을 좀 바꿔보자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예. 오늘은 정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병우 논란. 예. 오늘 그 이면을 다양하게 짚어주셨어요.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